자, MOM 도함수 활용 6번 유형, 7번 유형 일단 설명을 좀 해보도록 했는데 여기가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 6번의 왼쪽부터 한번 문제 한번 봐봐. 자, 우리가 이제 이 전에 배웠던 내용들은 뭐냐면 결국에 식만 있으면 미분해서 최대 최소 구하는 건 크게 어려운 건 아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식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사실은 조금 까다로운 거지. 그 문제를 한번 천천히 볼게. X축이 있고 Y축이 있고 1,0이란 점에서 감소하는 이런 Y는 lnx라는 그림이 있었었는데 좀 더 좀 볼록하게 그려야 될 것 같아. 이 문제 의도해보려면 좀 니네가 좀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자, 함수의 그래프가 자, 요런 형태로 1,0을 지나는 자, Y는 마이너스 lnx라고 하는 그래프가 있었었는데 근데 무슨 짓을 했냐면 0과 1 사이에 어떤 점을 잡아서 그 점에서의 접선이 X축, Y축하고 만드는 이 도형 있지? 이 도형의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최대값은 과연 얼마가 되느냐? 뭐 요거를 지금 현재 물어보고 있는 거야. 그럼 알겠지만 이 점의 좌표를 t, 마이너스 lnt라고 잡으면 그럼 이제 저 절편을 다 t에 관한 식으로 나와야 되니까 일단은 우선적으로 저 접선식을 세워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 미분할게. 자, 미분하면 마이너스 x분의 1이니? 그래서 저 주황색 접선식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t분의 1인데 t, 족을 지나게 된다. 마이너스 lnt를 지나게 된다. 그래서 이 친구의 x절편하고 y절편을 계산해줘야겠네. 되겠냐? 자, x 대신에 0 대입하잖아. 마이너스 t랑 마이너스 t분의 약분 되니까 얘가 1이 되고 1 빼기 lnt가 자, 1 빼기 lnt가 바로 이 점의 y절편. 그럼 x절편 구하려면 y 대신에 0 집어넣어. x값 계산해야 되거든? 암산 좀 할게. 넘어가면 lnt 곱하면 마이너스 t lnt 그럼 t까지 넘어가면 자, t 마이너스 t lnt가 바로 이 점의 x절편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t로 묶어주면 1 빼기 lnt가 바로 x절편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둘을 곱한다면 반으로 나누는 게 넓이거든. 그래서 그 넓이식은 2분의 1 t 곱하기 ln 1 빼기 lnt의 전체 제곱. 요걸 바로 넓이식. 뭐 S+T라 하죠 뭐. 넓이니까 ST라 하지 뭐. 자, 요 놈의 이제 최대값을 구해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식 세우면 거의 한 90% 왔다고 보면 돼. 그때 값이 아마 최대값이 될 거야. 미분 한번 해볼게요. 자, 얘를 미분해보면 자, 앞에 거의 미분 2분의 1 뒤에 있는 ln 1 빼기 t가 이렇게 남게 되고 그럼 뒤에 거 미분하면 2가 내려와 곱해지니까 t 곱하기 1 빼기 lnt가 되는데 근데 이 안에 있는 거 속미분인 마이너스 t분의 1이 이렇게 곱해진 거 c 0이 되는 건 과연 언제냐? 라는 걸 풀어줘야겠네. 근데 t값이 0과 1 사이의 숫자이기 때문에 lnt는 절대로 1이 될 수가 없고 요거 절대로 0이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양변을 1 빼기 lnt로 나눠주게 되면 앞에는 2분의 1 빼기 lnt가 하나 남고 그 다음에 이거 사라지면 얘랑 약분돼서 마이너스 1 넘어가서 1 되고 그러므로 lnt가 얼마가 돼야 된다?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 즉 t값이 얼마일 때 2의 마이너스 1승일 때 뭐 극대인지 극소인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거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팍. 자, 그래서 계산해 보면 자, 2분의 1 ln 2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곱하기 4 돼서 얼마? 2분의 2라고 하는 최대값이 나오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그러니까 사실 식 구하고 나면 미분한 거 능력해서 원래 식에 집어넣어 주면 내가 원하는 이 식이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는 식이든 다 최대 최소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옛날에 3, 4차만 했잖아. 이제 3, 4차가 아니라 어떤 함수든 간에. 근데 사실은 옛날보다 쉬워진 게 옛날에는 막 미분하면 막 미분계수 0이 되는 게 여러 개니까 막 극대수 찾아야 되거든. 근데 지금 하는 이런 문제들은 미분한 거 능력하잖아. 많아봐야 하나야. 2개거나. 그래서 극대극소나 최대 최소를 구하는 게 오히려 더 간단하지 않나. 자, 이게 바로 6번의 왼쪽 문제래. 정리해.
자, 일단 첫 번째 접선을 먼저 일단 세워줘야겠고, 그럼 접선으로 만들어지는 도형의 넓이식을 세워줬고, 그래서 이거의 극대값을 구했다. 뭐 이렇게 마무리 지면 되겠네요. 자, 6번의 오른쪽 문제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자, 6번의 오른쪽 문제는 선생님이 두 가지 풀이를 지금부터 보여주도록 할 텐데, 두 가지 풀이 둘 다 기억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일단 6번의 오른쪽 문제 한번 읽어볼게. 자, y는 x제곱이라고 하는 함수의 그래프에 있는 점 중에서 6,3하고 떨어진 거리가 가장 가까운 요거 같아. 자, 요 점의 좌표를 지금부터 한번 계산해 보고 싶은 거야. 자, 순수하게 4차 함수처럼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조금 센스 있는 풀이가 좀 가능하거든. 니네는 물론 그 센스 있는 풀이에 좀 더 관심 갖고 생각을 해야 돼. 자, 일단 먼저 무난한 풀이 먼저 해볼게. 자, 간다. 이 점의 좌표를 여기선 지금 a, b라고 했는데, 일단은 a, a 제곱이라고 놓고 한번 시작해볼게. 자, 첫 번째 풀이는 바로 뭐냐? 자, 그냥 점과 점사 거리를 그냥 사용해보도록 할게. 자, a 빼기 6의 제곱에다가 그 다음 a제곱 마이너스 3의 전체 제곱에 이놈이 전체 길이에 아마 제곱이 되게 될 거야. 길이가 커지면 당연히 길이의 제곱도 당연히 커지니까 나는 이 식의 최소값이 되게 하는 a값을 한번 찾아보려고 해. 요거 제곱하면 a 4승. 세제곱은 없어. 얘랑 곱한 다음에 2배 하면 마이너스 6a 제곱. 요거 하면 마이너스 5a 제곱. 얘랑 곱한 거 2배 하면 마이너스 12a에 그 다음 36에 9 더하니까 45라고 하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4차 함수죠. 4차 함수 최소 못 구하나? 미분하면 되지. 그래서 얘를 만약에 어떤 뭐 GA다 라고 하게 되면 G'A를 조사해서 4A의 세제곱 빼기 10A 빼기 12가 0이 되는, 자, 2A 제곱 빼기 5A 빼기 6이 0이 되게 되는, 그래서 집어넣어 봤더니 A 대신에 2를 집어넣으면 0이 되네. 나머지 식은 0이 될 수 없는 식이 되고, 자, 그래서 A값이 얼마가 된다? 2가 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떨어진 거리가 최소가 되는 그 점의 좌표는 얼마가 된다? 2,4가 되게 된다. 자, 요게 일단은 뭐 미적분 원이지만 이용해서 푼 거야. 그러니까 답은 6이겠죠. 2를 더하는. 근데 이것보다는 난 니네가 이 풀이를 사용했으면 좋겠어. 왜? 세제곱 아니야? 아, 세제곱이야. 그래서 2차식이 되는 거 맞지? 세제곱 맞아. 아까도 제곱이라 썼는데. 신기하구만. 아니지. 아, 이게 4제곱이고 세제곱이고 세제곱. 맞아. 자, 봐봐. 어떤 성질을 사용해 보려고 하냐면, 야, 봐봐. 나 곡선이야. 나 곡선밖에 점이야. 가장 가까운 점이 내가 볼 때 한 이쯤에 있을 것 같은데, 한 요쯤에. 이 점의 특징 뭘까? 접선과 관련된 성질이 있는데, 이 점에서의 접선이 이 점과 외부의 점을 연결한 놈과 수직이 돼야 돼. 그게 가장 가까운 점이 갖고 있어야 될 성질이야. 성질. 그래? 그러면은 이거 미분한 다음에 a 대입하면 이 친구의 기울기는 2a인데, 그럼 얘랑 연결한 기울기는 뭐가 되냐면 a 빼기 6분의 a 제곱 빼기 3인데 끝났네. 아, 2a하고 a 빼기 6분의 a 제곱 마이너스 3을 곱한 결과가 마이너스를 돼야 되는구나. 같이 해주면 똑같은 방정식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a 값은 2라는 게 나오게 돼. 근데 함수가 맨날 이렇게 이차 함수가 아닐 가능성들이 높기 때문에 니네가 기억해 둘 건 이 성질. 자, 곡선에 있는 점 중에 가장 어떤 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같은 점의 특징은 바로 걔랑 연결한 접선의 기울기랑 수직이 돼야 된다. 뭐 이견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게 바로 6번에 나와 있는 내용이 돼. 자, 왼쪽 정리됐나요? 자, 그럼 이제 오른쪽 뒤에 넘어가는 7번 문제 풀고 니네한테 문제 풀 시간을 잠깐 한번 줘보도록 할게. 그렇구만요. 그렇습니다. 그렇네요. 자, 필수의 7번의 왼쪽 문제는 사실은 미적분 원이야.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유제 17번도 사실은 미적분 원인데 한번 해봐. 이따가. 알겠지? 자, 필수의 제 7번의 왼쪽 문제는 우리가 이제 미적분 원에서 좀 많이 다뤄봤었던 y는 9-x 제곱이라 하여 이 친구들의 x절편이 3과 마이너스 3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근데 이 도형의 넓이는 여기는 C라는 점의 좌표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집중해줘. 이성아, x좌표가 T잖아.
그럼 함수에 대입해서 9 빼기 t제곱이 이거의 y좌표가 돼. 그래서 얘가 y축에 대해서 대칭이 되기 때문에 사다리꼴의 한 밑변의 길이는 이거의 2배에 해당하는 2t가 돼야 되고, 그다음 밑에는 2변의 길이는 얼마가 된다? 6이라는 놈이 이렇게 돼줘야 돼. 2t하고 6. 그 높이는 요게 높이겠죠. 그래서 두 밑변의 평균인 t 더하기 3에다가, 알겠어? 2를 더한 거 반으로 나눈 거지. 두 밑변의 평균에다가 자 높이인 9 마이너스 t제곱을 곱해주면, 자 최고 참개수가 음수인 3차 함수이기 때문에 니네가 극대값을 구해주게 되면 내가 원하는 최대를 구할 수 있다. 뭐 이게 일단 미적분 원론에서 했던 컨셉이야. 마무리는 안 할게. 답은 32가 나오긴.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하려는 건 이렇게 오른쪽에 나와 있는 문제처럼 원이잖아? 그럼 식이 좀 복잡해서 원 나오면 무조건 삼각함수로 생각을 해. 자 7번의 오른쪽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 자 반원이래. 중심 딱 잡고 휙 돌려주면 반원이죠. 지름의 길이가 4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4인 이런 반원에 대하여 얘도 마찬가지로 자 반지름의 길이 2죠. 자 반지름의 길이가 2인 반원에 대해서 자 밑에 있는 놈과 평행한 마찬가지로 등변 사다리꼴을 이렇게 만들었을 때 생기는 이 도형의 넓이는 언제 최대가 되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려고. 봐봐. 이 길이도 2야. 이 길이도 2야. 얘를 세타라 하려고. 그럼 얘도 세타가 되고 여기는 파이 마이너스 2세타 되겠지.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 공식 이용해서 계산해 보려고 해. 자, 두 변의 길이와 사이각의 사인값 그리고 반으로 나누면 넓이인데, 그럼 이 도형의 넓이는 2분의 1 2제곱에 사인 세타. 똑같은 게 두 개 있으니까 곱하기 2를 해주면 요 두 놈의 넓이를 계산한 거야. 그래서 얘랑 얘랑 더하면 4 사인 세타가 되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도형의 넓이는 어떻게 되느냐. 자, 2분의 1 2의 제곱에 사인의 파이 빼기 2세타. 그럼 얘는 바뀌어 안 바뀌어 공식에 의해서 사인 2세타가 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약분해주면 2 사인 2세타 더하기 2 사인 2세타. 자, 요게 바로 이 도형의 넓이야. 그럼 니네가 궁금한 게 이게 언제 최대가 되는지가 궁금하다고? 그럼 뭐 한다고? 미분해서 능형하면 되는 거야. 자, 요거 미분 한번 해보도록 할게. 앞에 거 미분하면 4 코사인 세타, 뒤에 거 미분하면 속미분 들어가니까 4 코사인 2세타가 0이 되는 순간이 궁금하다. 그럼 4로 나눠주고 여기는 코사인 2세타를 2코제곱 빼기로 바꿔주면, 자 2코제곱 더하기 코 빼기 1은 0이 되니까 1, 2에 1, 1에 빼기. 그래서 코사인 값이 얼마가 되거나 마이너스 1이 되거나 2분의 1이 돼야 되는데, 자 세타가 180도는 불가능하잖아. 코사인 값이 2분의 1이 되는, 즉 세타는 3분의 파이겠죠. 그때 최대가 된다고. 자 그래서 3분의 파이를 얻다가 여기다가 3분의 파이를 딱 하고 이렇게 대입해 주시면 내가 원하는 최대값인 3 루트 3이 나오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밑에 있는 유제 문제 풀어볼게요. 자 8번째 유형인 방정식의 근의 개수에 대한 설명을 할 텐데, 이게 조금 어렵고 중요해. 이게 바로 그 그래프 그리는 걸 해야지 할 수 있는 문제긴 해. 근데 사실은 이게 조금 다른 편법이 있긴 있어. 그거를 지금 니네한테 알려주고 싶지는 않고 일반적인 보편적인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풀이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문제가 궁금한 건 x제곱에 마이너스 a 곱하기 2의 x는 0이라고 하는 이 방정식의 근이 서로 다른 세 개가 되기 위한 a값의 범위를 지금 현재 구해보고 싶은 거야. 그럼 이거는 일단 얘를 이항해서 뭐 판별식 같은 걸 쓸 수 없는 거야, 당연히, 그지? 그럼 x제곱은 a 곱하기 2의 x라 해서, 그럼 이 방정식의 근의 개수를 판단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 근데 이거 양변 2의 x승으로 나눠서, 왜냐면 얘를 절대로 여기 될 수 없는 놈이기 때문에 양면을 2의 x승으로 나눠서, 자 2의 x승분의 x제곱은 a라고 하는, 자 이 방정식의 해가 서로 다른 세 개다 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뭘 하냐? 바로 여기는 노란색 함수의 그래프를 잘 그려준 다음에 과연 저 A가 어디를 지나가야 해가 3개가 될까라는 거를 이제 조사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 목적은 바로 노란색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단계적으로 가보자고. 첫 번째, 세나야, 못 집어넣는 x 있니? 없지? 그럼 첫 번째, 정의역은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가 정의역이 돼. 그잖아? 그럼 두 번째, 이제 극한을 조사를 해야 돼. x가 무한대로 갈 때 극한하고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극한을 조사를 해야 돼. 과연 y값이 그때 어떻게 되려 하는지 말이지. 자, x값이 무한대로 커지면 분모하고 분자가 둘 다 커집니다. 근데 문제는 분모가 지수식이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커지게 되고 무한대분의 무한대지만 분모가 좀 더 빠르게 커지니까 선재야, 얼마의 수렴할까요? 0의 수렴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죠. 양수 0의 수렴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 자, x가 점점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면 집중해. 분모는 양수 0이 되려 할 거야. x값이 점점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면 얘는 양수 0이 되려 할 거고 분자는 플러스 무한대가 되려 하겠지. 그러면 일단 절대값은 엄청나게 커질 텐데 되게 빠른 속도로, 그지? 분자 분모 둘 다 이 전체의 절대값을 크게 만들어주는 지금 형태이기 때문에 절대값은 점점이 크는데 위아부가 동일하기 때문에 얘도 플러스 무한대로 발생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렇게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주어진 정보만을 가지고서도 그래프의 대략적인 모양을 판단해 볼 수 있는데, 자, 볼까? x의 값이 무한대로 커지면 점점점 0이 되려 하는 이런 형태 그림. 그 다음에 x의 값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커지면 플러스 무한대로 커지려 하는 이런 형태 그림. 이런 형태 그림. 자, 그래서 중간에 아마 극값이 한 2개가 있거나 아니면 극값이 없거나 극값이 홀수개가 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제 세 번째 뭐 하냐? 미분한다는 얘기죠. 자, 함수 미분해보면, 자, 갈게. 도함수지. 자, 분모를 제곱하면 2에 2x인데 분자 미분한 2x에 밑에 거 곱해줘서 2x 마이너스 분자 그대로 두고 밑에 거 곱해주고 그럼 분모 분자 2x로 나눠주면 2에 2x 그 다음에 2x 빼기 x 제곱이 돼서 x가 0에서 극소 2에서 극대가 되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왜냐면 여기는 분자에 있는 이 식이 최고 참개수가 음수고 0과 2에서 이렇게 0이 되는 함수이기 때문에 함수값이 뭐에서 뭐로? 음수에서 양수로.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니까 x가 0에선 감소에서 증가로 바뀌는 극소 f0을 조사해 봐야 되고 x가 2에서 극대 f2를 조사해 봐야 되죠. 자, 그래서 내가 얘를 0을 집어넣으면 알겠지만 0,0이란 점을 지나고 0,0을 지나는군. 여기에 0,0을 지나는군. 그 다음에 숫자 2를 집어넣어 보면 2제곱분의 4를 지나는군. 어떤 점? 2제곱분의 4를 지나는구나. 그래서 우리의 예상대로 그런 형태 그림이 나왔으므로 얘를 부드럽게 연결해 주게 되면 이게 바로 노란색 함수의 그래프를 그린 거야. 그럼 A값의 위치에 따라 근의 개수가 달라지겠다, 그지? 자, 문제에서 구하고 싶은 3개의 근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번 분석 한번 해볼게. 야, 근을 갖지 않으려면 A가 어떻게 돼야 되니? 그래, 0보다 작으면 A값이 0보다 작으면 그래프가 이렇게 지나가게 되니까 그 근의 개수는 0개가 될 거야. 근데 A가 정확하게 0이 되잖아. 여긴 점근선이니까 안 만나고 여기서 한 점에서 만나겠지? 자, 한 개의 근을 갖겠죠, 한 개. 그 다음에 A값이 0보다 크고 요거 자, 2제곱분의 4보다 작잖아. 그럼 이 사이를 지나가게 되는 거니까 하나, 둘, 세 개의 근을 갖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A가 정확하게 만약에 2제곱분의 4가 되게 된다면 자, 한 개, 2개의 근을 갖게 될 것이고 자, 한 개의 근을 갖는 방법 또 있죠. A값이 자, 2제곱분의 4보다 크게 되면 근의 개수는 한 개가 되게 된다. 자, 이게 바로 근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이 된다는 거야. 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방정식의 근의 개수를 구할 수 있는 거야. 어떻게? 자, 미지수만 남겨주고 그림을 그려. 그래서 A가 어디를 지나가야 되는지를 확인해. 그러면 이제 어떠한 방정식의 개수는 근의 개수를 확인할 수 있다. 자, 이게 바로 필수제 8번이 얘기하는 바입니다. 그럼 참고로 유제 19번은 어떻게 식을 정리하면 될까? 넘기고 나눠주면 자, lnx 빼기 1 얘를 x로 나눈 게 a가 되겠지? 그래서 니네가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또 a값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확인하면 되겠지? 그럼 유제 20번은 n만 넘기고 그 다음에 얘는 또 이렇게 연립하고 k 넘겨주고 하여튼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그래프를 그려주길 바랍니다.
근데 요거 말고 아까 항상 방법이 또 있다 그랬어, 그지? 요거 말고 방법이 하나 또 있는데 그거는 이따 문제풀이 한 다음에 니네가 19, 20, 21 중에 좀 어렵다고 한 거 그거를 그러면 한번 다른 방법으로도 한번 해결해 볼게요. 하여튼간 유제 8번, 필수제 8번은 그림을 그리는 문제구나. 그러니까 부등식도 사실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일단 8번 정리해. 중요하다. 지은아 정리 안 해도 돼? 너무 졸려서 못하겠어? 너 사진 찍어서 엄마한테 보낸다? 시은이가 학원에서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어머니 해가지고 딱 사진 착 찍어가지고 그거랑 뭔 상관? 찍어서 카톡으로 보내면 되는데 어머니가 딱 보고 우리 시은이가 지금 저러고 있구나. 찰칵 소리 나면 이미 늦은 건 거 알지? 찰칵 소리 나면 이미 늦은 거야. 지난번에 내가 가서 막 협박을 했어. 1학년 내가 한 명도 졸아가지고 그 방상고대는 한 명 있는데 계속 졸아. 너 자꾸 졸면은 내 사진 찍어서 엄마한테 보낸다. 사진 찍어 보내진 않았는데 찍었거든. 근데 걔가 찰칵 소리를 딱 깨더라고. 바로 찰칵 소리에 이거는 큰일 났네요. 바로 깨더라고. 나는 방법이 되지 않나. 자, 필수의 8번이었습니다. 시은아 나중에 이거 강의 보고 정리해. 꼭 그때 너의 그 졸린 상황이 떠오르겠지? 맞아. 내가 그때 졸렸지. 내가 쉣이라 그랬지. 쉣은. 자, 9번 문제 한번 또 보도록 할게. 9번은 좀 쉬워. 9번은 좀 쉬워. 자, 9번 본다. 야, 극값의 존재 여부는 수빈이 핸드폰 넣은 거 찍어야지. 잠깐. 아빠한테 보내야지. 자, 극값의 존재 여부는 미분한 놈의 부호가 수빈이 지금 그 어부가 좀 마음으로 좀 느껴졌어. 자, 볼게. 극값의 존재 여부는 한 번 미분한 놈의 부호가 바뀌어야 돼. 근데 변곡점은 두 번 미분한 놈의 부호 변화가 있어야 돼. 그래서 변곡점의 존재 여부. 얘는 바로 뭐냐? 두 번 미분한 함수에 부호 변화가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문제에 나와 있는 이 함수를 일단 먼저 한번 미분해 보면 2x 그 다음에 2a의 sin x. 근데 속미분이 이제 코사인 x를 곱해주죠. 그럼 습관적으로 이거 딱 보자마자 무조건 맨날 그 배가 공식 써야 된다 했어. 그래서 정리해보면 2x에 a sin 2x가 바로 도함수가 되게 된다는 걸 확인했죠. 이놈의 부호가 바뀌면 그럼 극값이 존재하는 거고. 한 번 더 미분할게. 자, 앞에 거 미분하면 2, 뒤에 거 미분하면 2가 곱해지니까 2a의 코사인 x가 되겠네요. 자, 코사인 2x가 되겠다. 됐니? 자, 이 친구의 부호 변화가 있어야 되거든. 근데 이거 지난번에 우리 그 극값 존재 여부 할 때도 비슷했던 거지만 이거 삼각함수에 적당한 실수배하고 더한 거니까 이 함수의 그래프에 일정한 주기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형태의 그림이 그려지게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놈의 부호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x축이 이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줘야 된다는 얘기고 최대값과 최소값의 부호가 서로 달라야 한다. 그럼 여기는 친구가 가장 클 때는 1이죠. 그래서 2 더하기 2a가 최대값이 될 것이고 물론 a값의 부호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자, 최소값은 2 마이너스 2a가 될 텐데 그 두 놈의 부호가 서로 달라야 한다. 그러니까 여기 2로 나누고 여기 2로 나누고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a 더하기 1과 a 빼기 1이 0보다 크므로 그러므로 a가 1보다 크거나 아니면 a가 마이너스보다 작다. 자, 이래야 이 함수는 변곡점을 갖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극값을 갖고 싶다. 한 번 미분한 놈의 부호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변곡점이 있어야 된다. 두 번 미분한 놈의 부호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럼 반대로 극값이 없고 싶다. 한 번 미분한 놈의 부호 변화가 없어야 된다. 변곡점이 없고 싶다. 두 번 미분한 놈의 부호 변화가 없어야 된다. 이렇게 봐주면 돼. 그래서 극값 존재 여부, 변곡점의 존재 여부는 자, 미분한 놈, 두 번 미분한 놈의 부호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자, 이게 바로 예제 9번이었네요. 자, 이제 넘어가서 필수의 10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 자, 근데 이상하게 센수하게 그 속도에 따른 변화율 문제들이 되게 없더라고. 아예 거의 없다고 봐야 돼. 그러니까 사실은 MOM 교재가 사실 센수학을 좀 타겟으로 한 거기 때문에 우리 교재도 그 변화율에 관련된 문제가 거의 없거든. 근데 기출예고백이나 기출문제 풀다 보면은 이제 별 희한한 변화율에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나와. 그럼 나중에 기출예고백 과제 내주기 전에 한 번 정도 정리하고 내주도록 할게. 자, 그러면 그거 빼고 이제 마지막 유형인 부등식의
응용이야. 문제 볼게. 10번의 왼쪽이야. 기억나? 우리가 언제나 다 100보다 크기 위해선 우리의 최소값이 100보다 커야 돼. 우리가 언제나 500보다 작은 값이 되려면 우리 중에 가장 큰 놈, 최대값이 500보다 작으면 우리는 언제나 다 500보다 작게 돼. 그래서 사실은 10번의 왼쪽 문제를 보면 야, x가 2보다 크거나 같고 2 3승보다 작거나 같은데 x 곱하기 ln x 마이너스 3x 더하기 2 플러스 k가 0보다 작거나 같다는 이 부등식이 저 범위에서 항상 성립해야 한대. 그 말의 의미는 바로 뭐냐면 이 식의 무슨 값이? 대값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0보다 작거나 같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식의 최대가 0보다 작거나 같다는 걸로 접근을 한번 해보려고 해. 자, 이게 바로 fx죠. 자, 그럼 이 함수의 최대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미분을 해줘야 되는 거고 미분 들어갈게. 자, f 프라임 x. 자, 앞에 거 미분하면 ln x. 뒤에 거 미분하면 x분의 1이니까 얘 더하기 1. 자, 이 친구 미분하면 마이너스 3에 얘네들은 미분하면 다 사라지니까 이게 돼서 그러므로 x값이 얼마일 때? 2제곱일 때 극대 또는 극소를 갖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근데 여기는 왕쪽 왼쪽 구간이 패 구간이기 때문에 조사해야 된다. 2에서의 함수값, 2제곱에서의 함수값, 2 3승에서의 함수값을 모두 조사하여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최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 근데 잘 봐봐. 자연상수 집어넣으면 자연상수 1. 그럼 자연상수에서 3개의 자연상수를 빼게 되니까 마이너스 2 자연상수 더하기 2 플러스 k가 되게 돼. 2제곱 집어넣을게. 2제곱. 근데 2제곱 집어넣으면 얘는 숫자 2가 되죠. 2제곱에서 3 2제곱을 빼니까 마이너스 2제곱 마찬가지로 더하기 2 플러스 k 이렇게 되겠지. 그럼 2 3승 집어넣어주면 얘는 3이야. 3 2 3승에서 3 2 3승 빼니까 앞에는 사라지고 더하기 2 플러스 k가 되겠네. 자, 물어볼게. 이 중에 누가 제일 커? 1, 2, 3번. 마지막 거 가장 크지? 그래서 끝났어. 우리의 최대값은 2 더하기 k니까 걔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그래서 k의 최대값은 마이너스 2야.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하나 그냥 궁금해서 둘 중에 누가 작어? 위에 게 작어? 중간 게 작어? 중간 게 작어? 왜냐면 똑같이 자연상수로 나눠도 얘는 마이너스 숫자 2고 얘는 마이너스 자연상수인데 자연상수가 2.7이지. 그 디테일한 걸 비교해서 대소관계 비교하는 경우들이 나와. 삼각함수 하다 보면 파이 같은 거 나오지. 파이 얼마야? 3.14지? 그거 막 집어넣어서 막 누가 큰지 작은지 따져야 되는 경우도 있어. 3.14잖아. 반으로 나누면 한 얼마지? 1.6인가? 그러면은 뭐 한 3.14니까 한 1.5? 1.5 정도? 얘 루트 2가 얼마인지 혹시 알아? 1.4이지. 뭐 그거의 대소관계를 따져야 되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누구는 여기에 마이너스 루트 2가 있고 여긴 누가 마이너스 2분의 8. 막 그런 걸 따져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럴 때 최대한 근사값 이용해서 최대치에서 확인해줘야 돼. 자, 근데 나타난 이 문제는 이렇게 k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최대값은 마이너스 2인 거야. 자, 이제 오른쪽 문제 볼게. 자, 근데 여기 조금 불안한 게 개구간이야. 자, 10번의 오른쪽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 x가 0보다 큰 범위 내에서 생각을 한대. 모든 양수에 대해서. 그래서 넘겨서 와 코사인 x 넘어와 마이너스 k 넘어와 더하기 2분의 1 x제곱이 0보다 크고 싶은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거의 최소값이 0보다 크다라고 해주면 돼. 이거의 최소값이 0보다 크면 우리는 언제나 0보다 크겠죠.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얘가 언제 최소를 갖게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미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가 얘 이름을 fx라고 얘 이름을 붙여주고 f 프라임 x를 계산해보면 앞에 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x 뒤에 거 미분하면 이게 더하기 x 얘가 0이 되는 걸 찾아야 되거든. 생각해봐. 이 방정식에 해. 뭐 있지? 또 마찬가지로 초월함수하고 다항함수니까 연립 못하고 그럼 그래프 그려야 되거든. 근데 많은 애들이 좀 오해하는 게
사인의 그래프를 그렸어? 이 반대쪽도 있겠지? 자, y는 x하고 교점 몇 개? 한 개일 것 같아? 세 개일 것 같아? 세 개일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중요한 건 사인 x의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중요한 거야. 자, 사인 미분하고 0 넣어봐. 얼마야? 1이지.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이고 미분은 1이지. 그 무슨 말이냐면 니네가 맨날 그렸던 사인 그래프는 사실 그렇게 생기지 않았어. 자, 0에서 1이라는 접선의 기울기를 가지고 있는 실제 사인 x 그래프 그리잖아? 이런 형태로 그림이 그려진다는 뜻이야. 왜냐면 이게 1이면 이게 6이 돼야 되거든. 그래서 사인 x 그래프는요, y는 x하고 유일하게 0에서밖에 만나지 못해. 그래서 이 함수가 0이 되는 x값은 유일하게 0이고, 자 봐봐, 0 기준으로 원래는 누가 컸어? 사인이 컸지? 0 전에는 사인이 컸지? 0 이후는 x가 크지? 그럼 이놈의 부호는 0을 기준으로 처음엔 사인이 컸으니까 음수였다가 양수로 넘어가니까, 자, 이 범위가 만약에 존재하지 않잖아? 그럼 이건 x가 0에서 극소를 가져. 그래서 이 함수의 그래프를 실제로 그려보면 x가 0에서 극소를 갖는다고. 근데 만약에 이 문제가, 자, 마지막 중요한 거 딱 한 줄 남았다. 이게 는이 있잖아. 내가 집요하게 0까지 생각하잖아? 그럼 0에서의 함수값이 양수가 돼야 되는 거지? 근데 이 문제는 x가 0을 빠뜨렸지? 0은 관심 대상이 아니지? 그래서 0에서의 함수값이 0이 돼도 돼. 그러니까 x축이 이렇게 지나가도 되고 이렇게 지나가도 돼. 내가 지금 한 얘기 이해되니? 자, 그래서 이 함수에 0을 집어넣은 f0의 결과가 1 빼기 k인데 k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k의 최대값은 1이다 라고 하면 됩니다. 아, 범위를 구하는 거니까 k는 1보다 작거나 같다 하면 돼. 자, 마지막 부분 혹시 이해 안 돼? 다시 한번 설명할게. 만약에 문제에 는이 있잖아. 내가 조사하려는 범위 안에 0이 있으면 0에서의 함수값조차도 양수가 되니까 얘를 허락하지 않겠지. 근데 이 문제는 x가 0보다 큰 범위, x는 내 관심 대상이 아니고 0에서는 함수값이 0이 돼도 상관이 없으니까 요거를 허락한다. 그래서 0에서의 함수값이 양수거나 아니면 0이 돼줘야 된다. 요렇게 진행이 돼야 돼. 자, 여기까지가 바로 미적분 2에 나오는 미분의 활용이 됩니다.